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엑셀 기능 중에서 이름 정의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엑셀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특별히 함수와 연계돼 가지고 이름 정의를 잘 사용하시면 함수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 정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부터 일반적으로 잘 인지하고 않으신 기능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확장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심에는 이름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름 정의에 관련된 부분 잘 활용하셔서 엑셀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원본 데이터 형태는 이러한 표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죠. 상품 코드, 상품 분류, 판매 단가, 판매량이라고 하는 데이터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이세요. 수식 입력창 바로 옆에 왼쪽에 보시면 주소 이름 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셀의 이름 H3가 되는 거죠. 그래서 H3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20%가 있는 요 셀은 H1 셀이죠. 이렇게 수식상에서 어떤 할인율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총 판매량, 판매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데, 자, 판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단가 곱하기, 그렇죠? 판매량, 판매 수량 하시면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식으로 완성된 이 수식 앞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수식을 완성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끝부분에 가서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가 됐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 완성 기능이 적용이 되십니다. 자, 이제 할인율 적용 단가라고 제가 하나를 더 만들고요. 할인율 적용 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에다가 곱하기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율의 적용 단가를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식을 이렇게 완성했죠. 그러면 H4셀 앞에 있는 H4셀에다가 곱하기 1-H1 즉 할인율에 대한 부분도 적용 단가, 할인율 20%를 뺀 나머지 단가가 적용되고 실제 할인율 적용된 실제 판매 단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수식에 대한 루틴은 기본적인 루틴은 자, 요거 곱하기 1 마이너스 요거죠. 밑에 있는 셀은 요거 곱하기 1 마이너스 또 요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저희가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줄 방향으로 내리기 때문에 요 수식에서 변경되는 거는 줄에 해당되는 4가 5가 되고 H1이 H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 셀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수식 내부를 선택하시고 F4키를 한 번 더 눌러주셔서 행과 열과 행에 대한 부분에 각각 주소 앞에 앵커 기호 즉 달러 표시를 둬서 얘를 고정을 시켜주셔요. 꽉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고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식을 완성하셨을 때 절대 참조를 할 거냐 상대 참조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 안 되는지 뭐가 고정으로 가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식을 이렇게 칸 단위로 쭉 늘리면 즉 가로로 이렇게 수식을 늘리면 당연히 줄은 가만히 있고 칸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셀에서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리면 칸은 그대로고 줄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한 순환 참조에서 기본 절대 참조 또는 순환 참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셀이 변하고 어떠한 셀이 변하지 않냐 그 칸과 열 중에서 어떤 게 변하지 않냐만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수식을 실수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고요.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또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모든 셀에 지금 보시면 수식 입력
창을 보시면 앞에 있는 H67 요거는 상대적으로 얘가 변함에 따라서 변했죠. 왜냐하면 다 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H1이라고 하는 절대 참조 주소는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이름을 정의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 다시 다 치웠고요. 자, 데이터의 이제 이름을 명명을 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할인율이라고 하는 20%에 대한 부분은 H1셀인데, H1셀이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변동되는 부분 되게 힘들어지시고, 바뀌는 부분이, 적용이 안 되게끔. 항상 얘는 고정적으로 할인율로 불러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 상자에, 자, 저희가 이름 명명하고 싶은 명명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좀 제약사항이 좀 있죠. 첫 번째, 이름 사이에 공백이 시작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이 명명하실 땐 그 규칙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입력을 다 끝났으면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H1 셀이었는데 이제 이 셀의 이름은 H1이기도 하고요. 할인율이라고 하면 이제 H1 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식을 다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요거는 저희가 다시 이 금액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 할인율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어느 셀인지. 자, 그러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금액은 아까는 저희가 이 전체 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판매 단가를 가지고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아까 금액과는 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떠한 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셀 이름을 만들어 놓으시면 함수를 작성하시거나 수식을 작성하실 때 특별히 변화되는 셀일 때는 훨씬 더 쉽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상품 코드라고 하는 이 영역의 이름은 상품 코드로 당연히 이름을 명명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상품 분류는 이 영역이 상품 분류가 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이럴 때 저희가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의 처음 끝부분과 마지막 부분 데이터를 얘가 한꺼번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컨트롤 A만 누르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수식에 가보시면 이름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름 관리자도 있고요. 이름 정의, 아까 우리 이름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이름 상자에서 범위 지정하시고 또는 셀 선택하시고 이름을 명명하고 싶은 이름을 여기다 입력해 놓은 것과 똑같이 이름 정의라고 하는 건 좀 더 아주 모범생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죠. 정형화되어 있는 이름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의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된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자, 말 그대로 선택된 영역에서 이름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들 건데 자, 그 이름은 뭘로 만들 거냐면 이 영역의 첫 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만들겠다. 즉 상품 코드, 상품 분류, 판매 단가, 판매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름 명령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그러니까 왼쪽 열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에 같이 체크하시면 요것도 만들어지지만 ABC00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역이 ABC001에 대한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 명명 규칙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왼쪽 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제를 했고요. 첫 행에 대한 부분만 이름을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확인하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름 상자 가보시면 자, 상품 분류. 그렇죠? 상품 분류가 어느 영역인지
그 다음에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나와 있고요. 이름 관리자에 가보시면 상품 분류는 값이 어떤 값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얘 참조 영역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트 1의 E4에서부터 E25까지 범위는 통합 범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려고 하시면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편집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삭제, 이 이름을 삭제하시려고 하시면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썸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총 합시죠. 썸을 구하시는데 기존에는 자,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범위를 G4에서부터 쭉 들어가셔가지고 잡아내시는데 이 기본적으로 수전증 있으신 분들, 그쵸? 과도한 음주문화로 수전증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페이지 롤오버가 되면 한꺼번에 잡기가 되게 힘드세요. 그쵸? 이럴 때는 이름으로 등록해 놓으시면 자, 이 부분은 판매량 이렇게 입력하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해결이 되는 이름 영역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의 특정한 범위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름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 예,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 내용만 확인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10분 안 넘기려고 했지만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버전 두 번째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름을 정의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정의 방법은 이름 상자에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영역 있죠. 자, 이 영역을 제가 자, A1부터 보시는 것처럼 ABC 001부터 ABC 010까지 이 영역을 저는 데이터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을게요. 데이터 엔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 영역이 데이터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상자에서 만드시는 방법 아니면 이름 정의에 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데이터2는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A19까지 이렇게 엔터 데이터2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또는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F3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Shift F3키 컨트롤 키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F3키 이걸 완벽하게 동시에 누르기 위해서 세 개를 동시에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Shift F3키 누르시면 너무 시간차 누르시면 안 되고요. 컨트롤 Shift F3키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 자, 이름 상태에서 이름 만드실 때 주의하실 거 뭐였죠? 예, 이름 사이에 공백으로 못 들어가고요. 숫자로 시작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름 명령하는데 규칙하는 게 귀찮으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R 이렇게 주잖아요. R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하고예요. R이라고 하는 거 로우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R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모든 줄이 선택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C라고 선택하시면 컬럼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R과 C로는 명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R과 C로 명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있긴 하십니다. 급하게 간단하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실 때 이름 대충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나중에 뭐 개똥이 뭐 이런 이름 지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실 때는 그러니까 이름을 막 지어 놓으시잖아요. 뭐 이런 이름 AA 지어 놓으시면 나중에 함수를 쓰려고 할 때 AA가 어디였더라 막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보고 이건 어떤 얘기인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름 명령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누군가 남이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뭐 써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비일비재하잖아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처음에 어디를 가셔야 돼요? 이름 관리자를 가셔야 돼요. 그 파일을 여셔서 이름 관리자를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 관리자에 가봤더니 막 주저리주저 이름을 많이 정의를 해놨다. 일단 그 사람은 엑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엑셀 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름이 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보시면 나중에 함수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함수를 쓰고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엑셀을 여러분이 여셔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런 사람이 어떠한 이름으로 명명규칙을 짓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실무적인 팁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건 아직 완성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펼쳐질 이름의 세계는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한두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완성하셔야지만 이름을 잘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